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지난주에 설 연휴여서 잠깐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 연휴 때 뭐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과 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한 주 쉬었습니다. 네, 원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뭐 가끔씩 이렇게 또 쉬니까 한편으로는 쉬니까 좀 좋긴 한데 이 밤늦은 시간에 라이브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그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밤 9시 그 시간 동안 안절부절했어요. 네, 그래서 몸은 딴 데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이렇게 라이브에 있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시간 동안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님 반갑고요. 영숙이님 반갑습니다. 이경님 반갑습니다. 달려라 하니님, 변액연금, 연금 개시 후 보증형 연금 어디가 좋을까요? 네, 보증형 연금? 보증형 연금? 연금 개시 후 보증형 연금? 연금 개시 후에는 보증형 연금은 뭐 20년 보증 하시는 게 좋죠. 20년 보증. 10년 보증 너무 짧고요. 그죠? 네. 연금 개시 전이라면 어떤 상품을 할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이안 키브님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페님 드디어 내일 모레부터 남편이 국민연금 들어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산타페님 국민연금 개시 이야. 그렇죠. 63세 되셨나 봅니다. 그죠? 네, 국민연금 평생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큰손님, 박사님 만나서 연금 준비할 수 있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연금 박사 만나면 평생이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주식 박사 만나면 잠깐 좋아.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해야 돼. 부동산 박사 만나면 요즘 정부에서 엄청 때리고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연금 박사 만나면 평생이 행복해집니다. 네, 이종다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상민님도 반갑고요. 송은주님 반갑습니다. 처음 라이브 들어오셨네요. 연금 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양 케빈님, 서울 가는 기차에서 이어폰 끼고 조용히 들으십시오. 네, 그죠? 막 또 재밌다고 웃고 그러시면 안 되고, 기차 안에서는 조용히 하셔야 되니까. 실시간 방송, 감사합니다. 서울 왜 오시지? 이 시간에 서울 오시면 또 서울에서 또 하루 주무시고 가시겠네요. 그죠? 네. 소득이 있었을 때 작년 10월에 추납 신청했다가 현재 무직으로 소득이 3분의 1 투박 났는데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는 중, 그죠? 네. 작년에 소득 추납 신청했으면 작년에 소득공제 받으셨겠네요. 그죠? 네. 현재 소득이 없어서, 좀 납부에 좀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조금 뭐 연체하시더라도 꼭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랑님 반갑습니다. 네. 이주원님, 3전 장투로 꽤 많은 수익을 거뒀는데 앞으로 계속 가야 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지 살짝 헷갈리네요. 네. 자, 장투, 지금 제가 5년 전, 6년 전부터 부익부 빈익빈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사셨는데 지금 벌써 그때 사셨던 분들 다 200% 수익 나셨죠? 네. 200% 수익 나셨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수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내가 목표를 달성했으면 더 이상 나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 삼성전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보지 마시고 평생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 벌었으니까 뭐 끝내야지 다시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 하시게 되면 계속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자 주고 계십니다. 유소아 대리사님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연금을 40만원 받는데 그 돈으로 연금저축을 증권사에 50만원씩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연기하는 게 좋죠. 네. 아무리 증권사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수익은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큰손님, 은행에 IRP만 안 기졌는데 은행은 관리 수수료가 있다고 하는데 증권으로 옮겨야 할지, 뭐 은행이 조금 더 수수료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옮기지 마시고 집 가까운 데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달려라 하니님, 임대 투자하다 요즘 재미없어서 연금으로 돌아섰습니다. 재미없다고 연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금은 평생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된다고 뭐 조금 여유가 있다고 연금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시작하는 20대부터 꾸준하게 연금 준비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께 새롭게 소개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뒤에 오시면 책이 보이시죠? 책. 연금 부자들 또 부의 진리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책이 바뀌었어요. 연금 공부. 그래서 50세 김 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네. 제가 부의 진리를 출간한 게 2021년 초니까 벌써 한 5년 만에 출간을 했네요. 5년 만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책을 혼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뭐 책 쓰러 제가 엄청 오는데 괜히 쓴다고 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머리만 아프고 좀 뭐 유튜브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책까지 써야 되고 잘 못 씁니다. 이번 책은 저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저희 센터의 배한호 팀장과 같이 썼습니다. 사실 뭐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우리 배한호 팀장이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서 좋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같이 쓰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50세 김 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 자, 50세 김 부장. 여러분 딱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바로 그죠? 네, 우리 작년에 다 넷플릭스 다 보셨겠지만 서울자가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 그죠? 네. 서울 자가를 보유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이 이제 희망퇴직을 당하게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상가를 샀다가 날리고 결국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라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모티브로 가지고 사실 그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아마 10월, 11월에 보셨을 텐데 이 책은 이미 그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래 웹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툰에 서울자가 대기업 김 부장이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을 배경으로 연금을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 또 이렇게 드라마까지 출간됐더라고요. 혹시 50세 김 부장이신 분들, 네, 꼭 책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준비 안 되신 분들, 뭐 50대와 관계없이 40대, 30대도 연금을 잘 준비하시면 이 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이 책을 같이 쓴 저희 센터 배한호 팀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같이 어떤 계기로 또 책을 준비하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한호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배한호 팀장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배한호 팀장님 아마 뭐 상담을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 오시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출간 열심히 하게 돼서 우리가 또 좋은 책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책을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배한호 팀장이 먼저 쓰려고 기획했단 말이죠.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네, 우리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연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콘텐츠들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하지만 내 얘기가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얘기. 네네네. 그래서 네.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희 센터에 연락도 많이 해주시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웹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봤는데 네. 딱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죠. 그러네요. 아직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퇴사하기 전에 연금 준비는 잘 안 됐고 네. 이런 고민들이 제가 많이 상담했었던 분들의 고민이랑 너무 또 일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책을 우리가 쓰게 된 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연금 부자들도 쓰고 부해질도 쓰고 지금 서점에 수많은 연금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전부 그냥 일반화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보편적인 얘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교과서식의 얘기 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과서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쩌라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정말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은퇴 준비가 절실한 우리 50대 대기업 김 부장 이 사람을 정말 딱 하나의 어떤 그 목적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사람의 노후를 준비시켜주는 과정을 이 책에 이제 담은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책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우선은 김 부장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은 우리 연금 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목차가 1부, 2부, 3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 부장이 본인의 연금을 깨닫는 거예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서 본인의 너무 준비 안 된 연금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 깨달음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를 깨닫는다. 예. 사실 그 웹툰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 웹툰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 깨닫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야, 그 내용을 이제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걸 연금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네. 책을 또 썼군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또 진행됩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태를 느끼니 너무 부족한 거죠, 연금이.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연금 네. 전문가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금 전문가라고 하면 네. 각각의 개인의 금융사에 있는 직원분들한테밖에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죠.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상담사를 통해서 우리가 김 부장의 국민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퇴직연금, 예, 개인연금, IRP, 연금보험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 연금, 국민연금을 최적화하는 전략, 맞습니다. 그다음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 전략, 그다음 개인연금, 연금보험을 잘 준비해서 연금을 차차차 쌓아가는 전략.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얼마를 만들어주는 거죠?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월 500만 원. 예. 야,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김 부장이 또 차근차근 하니까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김 부장처럼 연금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부, 4부는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사를 통해서 이 3층 연금을 준비하게 된 김 부장은 네.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고 났는데 지금 현재 50세인데 이제 55세가 됩니다. 네. 55세가 딱 됐더니 네. 불사 희망퇴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 김낙수처럼 네. 갑자기 희망퇴직을 하게 네. 되면 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김 부장님은 네. 그동안 준비를 잘 했습니다. 5년 동안. 잘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네. 이제 희망퇴직이 그동안 닥쳐와도 배웠던 것을, 예. 야,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희망퇴직 닥쳐가지고 김 부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상가 투자해가지고 월천 낙수 노리다가 그쵸? 다 네. 상가도 날리고 내 퇴직금도 집도 날리고, 날리고 퇴직금도 날리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김 부장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네, 그 정말 퇴직하기 직전에 네. 연금 전문가를 만나서 그렇죠. 연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인생의 2막도 예. 오히려 더 보람차고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맞습니다.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담은 걸로 이제 맞습니다. 그죠? 네. 희망퇴직이 사실은 이제 위기가 아니고 이분한테는 기회였던 거죠. 김 부장님한테. 네네네. 준비를 그렇죠.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책을 써서, 한 권의 책으로 김 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그분의 인생 2막까지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록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노하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어요? 부록을 보시면은 저희 뭐 대표님도 이제 많이 상담했어서 아시겠지만, 네. 부록을 보시면은 우리가 연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 김 부장처럼 똑같습니다. 네, 우선은 내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 연금 상태를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드맵을 좀 그려드렸습니다. 로드맵. 그래서 50대이신 분뿐만 아니고 30, 40대인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세대에 맞춰서 네. 준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50대 아닌데 이 책을 네. 꼭 봐야 되나? 라고 했을 때에 부록을 보시면은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부록들에 있는 걸 활용하면서 내 은퇴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표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책 출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주, 배한호, 공저로 해가지고 요새 가장 또 이제 많은 고민이 있으실 50대의 또 직장인 분들이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퇴 후에 500만 원 평생 월급을 만들 수 있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연금 공부에 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둔 건 그거였습니다. 사실 지금 수많은 책들이 자꾸 이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하게 만드는데 책은 공부지만 사실 이 책은 내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 부장이 공부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옆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되는 그런 관점으로 만들었고요. 보통 연금책이라 그러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잡한 계산식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고 사실 계산식 이런 거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연금 전문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서 내 인생에서 깨달음과 준비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노후에 잘 준비되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간략하게 책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50세 김 부장의 연금 공부라는 제목을 있는 책이 여러 권이 있던데요. 50세 김 부장, 웹툰, 넷플릭스 드라마 기억나시죠? 예, 50세 서울자가 김 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라는 제목의 책을 교보문고나 ES24 각종 알라딘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박사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저희 책 안 팝니다. 이거는 서점에서 출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저자일 뿐입니다. 책 많이 팔리면 저자는 돈 법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책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저자가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네, 저자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책값도 그렇게 비싸게 책정하지 않았네요. 그죠? 네. 어쨌든 뭐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쇼핑 했다, 홈쇼핑. 네. 어쨌든 우리 배너호 팀장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너호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라이브에 원래 질문만 하고 답변만 드리는 건데, 책이 출간됐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걸 여러분께 하게 됐습니다. 그죠? 책 주문 벌써 완료하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책 사신다고 해서 뭐 저자가 뭐 돈이 많이 벌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읽으셔서 여러분 도움 되시는 것이고요. 제가 책을 쓰고 이렇게 연금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고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책 한번 꼭 사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책 못 사보겠다?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제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돈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책 홍보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둘씩 또 질문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죠. 질문 주신 분들 좀 기다리셨는데 어쨌든 원래 연금박사 라이브가 질문이 많기 때문에 보통 10분, 20분은 기본적으로 번호표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 떡국님 귀여워요. 짝짝짝. 감사하고요. 산타페님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대사가 됐답니다. 월요일 9시에는 연금박사 라이브 보는 날이라고.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 보시면 연금 부자 되시는 거죠. 자, 맑은으뜸님 반갑습니다. 아레카님 오셨네요. 삼성 수익자님 부러우시죠? 네, 그렇죠. 자, 김미영님 국민연금은 42개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개인연금 두세 개, 달러 적금 2개, 소액 7년 계약 2031년 거의 계약 만료인데 연금 받을 때 의료보험 더 넣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연금보험들은 현재까지 연금보험은 비과세 연금보험은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연금저축 IRP처럼 분리과세 되는 것은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엊그제 뉴스 나왔어요.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받으시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받으시면 아마 건강보험료는 크게 부담하지 않으실 겁니다. 62세인데 만기된 IRP 연금으로 타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일할지 불투명해서요. IRP 만기란 게 없어요. 큰손님 62세라고 만기가 아니고요. IRP에 계속 불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불입하시고 나서 필요하면 개시하시는 거고 또 하나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IRP는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내가 계속 가지고 불입하시면 됩니다. 납입하는 뭐 상품의 투자 만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IRP 계좌 자체의 만기는 없습니다. 자, 수선님 반갑습니다. 헨리킴님 만 61세로 60만원가량 국민연금 계속 가입했었는데 직장을 잃게 돼서 부담이 있는데 계속 가입을 중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소금액이라도 10만원 4년도 넣는 게 나을지요. 자, 직장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60세에 퇴직하셨을 때부터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을 하시거든요. 지금 어쨌든 최소금액이라도 납부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3, 4년간 내는 기간 동안 그거 안 내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국민연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거 아끼셔서라도 국민연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일학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피부양자 요건 중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박탈인지 2천만원 이상이면 박탈인지 문의드립니다. 검색하다 보면 두 가지가 모두 나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가 뭐 건강보험부대 직원은 아니지만 1,000만원 미만이면 아예 안 잡힙니다. 아예 안 잡히는데요.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000만 원 다 잡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소득 포함해서 종합소득 2,00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종합소득이 1,900만 원인데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안 잡히는 거지만 금융소득 1,100만 원에 종합소득 1,000만 원이다. 그럼 2,100만 원으로 탈락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은 아예 잡히지가 않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추님, 추납 신청했다가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면 마지막에 연초에부터 강제 징수하나요? 네. 추납을 하신 거는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추납을 하려고 했다가 못 내거나 분납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못 내거나 이건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강제 징수 안 됩니다. 강제 징수. 내면 되는 것이고요. 못 내면 못 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네. 연금공단은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지금 현재 징수는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는 것이지만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징수하는 것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네. 지금 4대 보험에 대한 징수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만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강보험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납을 하시는 거는 어쨌든 내가 못 내겠다. 그럼 바로 이제 종료하셔도 되고 못 내면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강제 징수하지 않습니다. 산타페님 당장 구매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새 책 감사합니다. 구대방님 여유만 됐어도 톤틴연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유지하기도 벅차네요. 그쵸, 네. 국민연금 1순위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면 톤틴연금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천구님 감사하고요. 수선님 신랑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임의계속 가입하려고 하니 공단에서 20만 원 라고 하네요. 원래 59만 원 정도 냈는데 왜 이렇게 작게 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퇴직 후에 임의계속 가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작게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20만 원 하려면 20만 원 하시는 거고요. 본인이 30만 원 하시려면 30만 원 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들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9%를 내야 되지만 임의계속 가입자들 60세 이후에 임의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대방님 아마도 건보를 많이 뜯겨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온팡우지님 박탈은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초과는 미반제다가 추가로 건보를 추가한다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산타페님 50대 대기업 전 부장이시군요. 네. 50대 대기업 김 부장이셔야 되는데 전 부장님, 우리 산타페 전 부장님 연금 준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금 공부 책 꼭 한번 사보셔서 공부하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랄랑님 반갑고요. 구대방님 건보료 뜯기고 기초연금 삭감되고 여러모로 잘 조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폭탄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죠. 네, 건보료 안 내는 연금이 뭔지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죠. 네, 세금도 안 내고 건보료도 안 내는 연금, 톤틴 연금이 있다.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민수님이 연금 부자들 책 샀는데 연금 부자들도 사시고 연금 공부도 사시고, 네, 다 각각의 내용이 다 약간씩 다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박민수님 내용이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연금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금이 왜 중요한지 된 쓴 책이고, 이 50세 김 부장의 연금 공부를 한 책은 50세 김 부장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실무적인, 실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연금 공부, 지금 나온 이 책을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연금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으시면 연금 부자들을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랄랑님 반갑고요. 아리카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박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리온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수선아님 연금액이 160만 원인데요. 더 많이 내면 기초연금 깎인다고 적게 내라고 합니다. 연금액 늘리는 게 나을까요? 기초연금 중 줄이는 게 나을까요? 자, 최근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초연금 지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기로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지금 월 소득 뭐 500만 원, 700만 원 있으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뭐 집값이 15억, 20억이 돼도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자들에게 주는 연금이 돼버렸다라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 네,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줄이는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받던 분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연금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받도록 만들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160만 원 받으시는 수사님은 더 불리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차라리 200만 원, 250만 원 만드시고 기초연금 안 받는 게 나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고대방님, 네, 탐나시죠? 한번 보시고요. 쿠팡에서 안 팔고, 네, 쿠팡에서 안 파나? 네, 책은 뭐 교보문고나 예스24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야인 케비님 연휴 때 근무하셨군요.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고객들을 만나면서 걱정 반, 우려 반. 특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여기 오지 말고 연금 준비. 아, 그렇죠. 그런 생각 하셨군요. 서울에서 부모님께 세배하러 갑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 인터넷으로 저번 주에 바로 주문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받아보시겠네요. 독후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호이안 케빈님, 사실 직장이 강원도에 또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강원도에 또 이렇게 가끔, 놀러 오시는 분들, 또 이렇게 뭐지, 막 땡기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진짜 안타깝죠. 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스트레스 풀러 땡기러 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깨닫겠지만, 그때 가서 늦게 깨달으면 후회하거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네버다이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님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1년 이자가 더 많이 주니까 1인 3,000 비과세로 1년씩 재갱신하는데 5,000 정도 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옳은 건지 공신입니다. 걱정이죠? 네. 자, 김미영님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뭐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뭐 이자도 더 받고 좋으십니다. 근데 일단 연금이 지금 사실 최저보장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 톤틴 연금들이 굉장히 더 좋은 구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새마을금고 쪽에만 집중하지 않으셔도 이자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액이 더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죠? 이런 궁금한 거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1800-361로 문의 주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다 찾아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연금이 제일 좋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출간 축하 감사합니다. 네, 고생 좀 했습니다. 고생 저는 많이 안 했고요. 네, 우리 배한호 팀장이 고생 많이 했죠. 책 쓰는 거 진짜 힘듭니다. 머리 아픕니다. 고생입니다, 진짜. 네, 박민수님 감사하고요. 쿠팡 10% 할인 17,100원, 그죠? 17,100원. 요즘 책값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도 다 2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 원 안 되는 돈에 살 수 있도록 제가 출판사에 얘기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책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도움되는 거죠. 구대방님 연금부자들 책이 2권인가요? 아, 연금부자들 책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 표지가 있는데 노란색 표지가 첫 번째였고요. 이 파란색으로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사실 더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머리가 아파서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금부자들 사실 분들은 파란색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이안 키브님 50대 부장 우리 호이안 키브님 얘기해요. 다만 저는 우리 호이안 키브님은 여기 있는 50세 김 부장, 뭐 월천 낙수 김 부장이 아니죠, 그렇죠? 박사님 덕분에 연금 준비 잘 하셨고 박사님 말씀 듣고 실천만 하면 누구나 노후에 3층 연금으로 월 500만 원 수령이 어렵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면 따뜻한 노후가 당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후양 케빈님 이거 기차에서 이런 글자 쓰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이렇게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후양 케빈님 말씀대로 연금 박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실천만 하시고 책에 나온 대로 실천만 하시면 누구나 월 500만 원 평생 월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당당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미파이어님 55세 직장인이고 아직 퇴직 전인데 퇴직소득세 연차를 쌓기 위해 IRP 연금개시를 먼저 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위한 연차가 쌓이는지요?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퇴직금 연차를 어떻게 쌓죠? 그죠? 네. 일단 IRP에 개인적으로 불입한 거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들어온 이후에 연차를 쌓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퇴직금이 들어온 이후에 연차를 1년, 2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퇴직은 하셔야죠. 네, 퇴직은. 자, 최봉리님, 박사님 IRP 연금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63세고요. IRP 개인적으로 불입하시는 건, 원래는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일환인데,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불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금저축 아시죠? 연금저축하고 조금 더 진화된 개념. 그래서 IRP에다가 우리 최봉리님께서 연간 900만 원까지 불입하시게 되면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금 환급받습니다. 소득세를 내셔야지 환급받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시거나 지금 뭐 이제 은퇴하셨다면 사실 IRP의 소득세 환급 효과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불린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조금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5.5에서 3.3% 저율과세.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젊을 때 IRP나 연금저축은 뭐냐면 젊을 때 열심히 부어서 세금 돌려줄 테니 열심히 부어서 잘 늘려서 55세 이후에 연금,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국가가 세금을 또 줄여줄게. 이런 상품이 IRP 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3세에 만약에 은퇴하셨다면 IRP는 그렇게 뭐 딱 적합한 상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63세에 연금을 준비하시려면 오히려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건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종우님 반갑습니다. 네, 임승주님 출간 축하 감사합니다. 사태페님 주문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켈리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이언 파파님 책 사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남브리님 전 이미 다 읽었어요. 너무 도움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소설처럼 읽는 책입니다. 50세 김 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절대 책 이름은 공부지만 공부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50세 김 부장이 하는 공부를 여러분이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걸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무슨 공부야, 공부.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그죠? 그리고 연금 공부 잘한다고 부자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공부는 저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돼. 공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일반인이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냐고, 일반인이. 그죠? 뭐 주식을 공부하면 부자가 돼요. 부동산을 공부하면 부자가 돼요. 연금을 공부하면 부자가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복잡한, 아니, 내가 핸드폰. 어디겠어, 핸드폰. 아니, 내가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핸드폰 사가지고 내가 갤럭시 S25를 살까, 26을 살까 사가지고 그냥 내가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근데 이 핸드폰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막 공부하면서 옆에 분해해가지고 막 그냥 내가 뭐 칩하고 반도체 막 무슨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이런 공부하지 마셔라.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뭔가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내가 진짜 해야 될 분야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연금은 절대 공부하시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연금을 공부하는 거를 잘 보면서 따라하시고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몽당이님 서점에 가서 구입해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선물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50대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40대도 읽어야죠. 네. 김전수님, 65세 직장인으로 2000년 이전 은행 연금 신탁을 계속 연 180만 원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요? 2000년 이전 연금 신탁 은행에서 연금 신탁했으면 지금 수익률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이거 판매 중단됐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이거 빨리 그냥 연금으로 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권사나 이런 데로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그냥. 연금 개시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송마루님, 감사합니다. 켈리님, 67년생인데 연금 박사님 덕분에 2031년에 30만원 받을 연금 96만원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추남 만땅하고 64세까지 맞바고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연금하고 월세 받으면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135 오늘 받았는데 나이 드는 것이 설렙니다. 와, 우리 켈리님 정말 극찬 감사합니다. 네, 나이 드는 것이 기다려진다. 이런 여러분
나이 드는 것, 켈리님 말씀 들어오셨습니까? 그쵸? 네. 이게, 이렇습니다. 연금이란 게 그래요. 내가 주식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루 기쁘고 마는 건데, 연금을 준비하면 어떠냐면요. 빨리 연금 받을 날이 기다려져요. 그쵸? 네. 그럼 늙고 싶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 늙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65세부터 한 달에 500만원씩 평생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65세가 됐으면 좋겠지. 일 그만두고 평생 놀 건데. 그쵸? 네. 이런 겁니다. 연금을 잘 준비하시면 늙는 게 즐겁고 나이 드는 게 설레어지고 그리고 연금 받을 날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연금을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수록 은퇴가 가까울수록 늙어갈수록 불안해지죠. 아시겠죠?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켈리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행복님 75세 부모님이 5억 아파트 사셨는데 주택연금 하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네, 5억짜리 아파트 75세 주택연금 가장 많이 하시는 가격대와 가장 많이 하시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꼭 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5세 부모님이 5억짜리 아파트면요 거의 1억당 3, 40만 원 받으실 거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받으시겠네요. 연금으로 200만 원 평생 받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후추님, 의료봉단에서는 강제징수 한다 그러던가요? 아, 네. 강제징수를 하시긴 하겠지만, 네. 어차피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주후납부는 그냥 안 하겠다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이게 뭐 의무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징수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MOL님, 안녕하세요. 지각했어요. 저녁 운동하고 왔네요. 겨우 5km 뛰고 왔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보겠습니다. 풀코스 등록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5km. 겨우 5km. 저도 아침에 한 3km씩 뛰는데 5km 힘들어요. 5km. 네. 더군다나 네. 굉장히 밖에서 뛰시면 더 힘들죠. 그죠? 네. 자, 물빛철호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대해 여쭤볼게요. 35년 근속에 DC형 3억이 있다 치면 어떻게 받을까 좋을까요? 네. 35년 근속에 3억이 있으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3억에 35년 근속이면 한 3, 4% 나오려나? 자, 그렇죠? 네. 일시불로 받으셔도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연금으로 받으시면 조금 더 할인 받겠죠. 자, 이거는 퇴직소득 세율이 높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 근데 세율이 낮다면 일시불 받는 거나 연금 받는 거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일시불 받을까 연금 받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서 뭘 할까를 봐야죠. 받아서 뭐 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게 없으면 그냥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실 때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연금으로 받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일시불로 받으시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일시금, 뭐 연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당장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아미님, 국민연금 2001년 이전분 추납시 소득공제 되는지요? 네, 이해시 90년 군복무 추납시. 네, 일단 군복무 추납, 90년 군복무 추납한 거 추납하실 수 있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전분은 추납할 수 있고요. 소득공제 당연히 되는데 추납제도가 9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이전에 군복무한 것도 되고 99년 이후에 못 낸 것도 추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99년 이전에 못 냈던 거는 추납할 수 없어요. 99년 이전에 군대 가서 못 낸 건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맑은 으뜸님, 증권사의 연금저축 개설하고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떡하지? 네, 지금 뭐 그냥 모르시겠으면 ETF 사십시오. ETF. 네, 그냥 평균만 사시면 됩니다. 자,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26년부터 재산에 따라 정률제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많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달러 연금 지금 가입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건보료가 올해부터 지금 정률제 변경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이제 바꾸겠죠. 자, 그래서 정률제 지금은 등급을 60등급으로 결정해 놓고 등급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률제로 변경한대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비싸지는 만큼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오겠죠. 아마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건강보험료, 주택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변경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지. 갑자기 뭐 상한선이 풀려가지고 뭐 재산이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막 수백만 원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달러연금 지금 가입하지 마시고요. 달러연금 다음 달에 좋은 거 나옵니다. 좋은 거 10년짜리 나옵니다. 10년짜리. 지금 제가 달러연금 지난번에 방송해 드렸던 게 뭐냐면
달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시불로 가입하시게 되면, 뭐 이자도 드리고, 뭐 20년 후에 원금도 찾을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20년을 기다려야 됐어, 20년. 이게 이제 10년으로 당겨져서 10년짜리가 다음 달부터 출시됩니다. 혹시 달러 연금, 연금액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달러 연금을 좀 가입하고 싶고, 10년 후에 내가 찾거나 연금으로 받고 싶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수아무님 54세 남자이고요. 국민연금을 19년 정도 가입했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이시네요. 네. 지금은 정년이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과거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현재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그냥 두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막연하만 질문드립니다. 자, 각각 10년 채우셔가지고 통합하지 말고 각각 받으십시오. 요거 붙이면 물론 54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각각 10년이 넘으시기 때문에 이제 6년 더 남으시게 되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것, 연계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지 못할 때 그거를 연계하는 것인데 지금 6년 더 남으셨으니까 13년 채우시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연금으로 받고 국민연금도 연금으로 받으시겠네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퇴직 이후에 가입기간 20년 늘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가입 중이시면서 중에 공무원연금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 20년 채우셔서 연금 받으시면 더 늘어나겠습니다. 네. 자, 김사무님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꼭 하셔가지고 저희 센터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후추님. ISA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ISA 통장으로 3천만 원 넣어 신협 같은데 정기예금 할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 받으려고요. 금융소득 이자 1,000만 원 넘어 의료보험 많이 올랐던데요. 그쵸? 네. 자, ISA 통장에서 신협 같은 정기예금, 그거는 ISA를 만드는 금융회사에 그 정기예금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ISA를 여러분이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에 있으면 가능하고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죠? 네. 저축은행 상품도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자, 몽당님 기초연금은 기대하면 안 될 때 점검한다고 들었어요. 강화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기초연금 점점 이제 강화돼서 많이들 못 받으시게 될 겁니다. SYL님 반갑고요. 산타페님 쿠팡에서 방금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0세 김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 신간 출간했습니다. 저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추님 2월 마지막 납입인데 임의계속 가입하는 거 좋을까요? 의료보험 금융소득 이자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데 연금 늘리려니 고민이네요. 연금은 늘리십시오. 연금 늘린다고 해가지고 의료보험 뭐 세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올라간 만큼 조금은 더 낼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왕창 늘리십시오. 연금에 대해서 세금 건강보험료 많이 붙이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내긴 내는데 최소한 내거나 안 내는 연금들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이제 이런 세금이라든가 건보료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연금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보료가 무리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자, 셀틱 클래스코님 늦게 왔으나 배아노 팀장이 아직 나오셨는데 출간 축하드리고요. 대기업 부장인데 진짜 불안한 위치를 하더라고요. 연금은 연금 박사 셀틱 클래스코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연금은 연금 박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수님 라이브가 있는지 몰랐는데 좋네요. 라이브는 이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영님 반갑고요. 회사에서 네 계속 월급에서 25년 국민연금을 정해놓은 것보다가 더 많이 공제를 해서 연말정산으로 좀 더 많이 공제된 금액을 올렸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 연금 뭐 많이 내셔서 더 많이 공제받으시면 좋은 겁니다. 켈리님 20대 후반 딸아들에게 연금 박사님 책 선물해야겠어요. 경제교육을 안 해주는데 대한민국 연금 박사님 책 청년들이 꼭 읽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청년들한테 연금 책을 주면 안 읽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읽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20대가 오면 연금을 준비하라고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어쩌겠어요. 이제 깨달아야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일정한 깨달음을 주는 것도,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실천을 하더라도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0, 30대는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날려도 보고, 그죠? 네, 그래야죠.
자, 고진숙님, ISA로 연금 준비 가능한가요? ISA는 연금 준비하는 기본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ISA는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죠. 다만, ISA가 만기됐을 때 그 목돈을 IRP 계좌로 넣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ISA는 연금과는 관계없는 계좌다. 그냥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저축 계좌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축, 목돈을 만드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정근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54세 직장인이고, 현재 개인연금 계좌 2개 운영 중입니다. IRP 계좌도 별도로 운영 중이시네요. 그죠? 네. 1번 계좌는 55세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2번 계좌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은 안세공 계좌시군요. 그죠? 네. 55세부터 1번 계좌에서는 연금 수령하면, 추가납입이 불가한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 추가로 3번 계좌를 만드는 게 좋은가요? 네. 1번 계좌에 연금을 수령하시고 2번 계좌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2번 계좌에. 연말정산을 받은 거, 안 받은 것 꼭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퇴직금과 개인불입금을 계좌로 구분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네. 2번 계좌, 나중에 수령하실 때 어떤 계획으로 뭘 좀 더 먼저 수령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3번 계좌를 위해서 따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2번 계좌 연말정산 혜택 받지 않은 것에다가 넣으셔도 어차피 계좌에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는 계좌는 그냥 깨버릴 생각이신가? 어쨌든, 네. 계좌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 복잡해지니까요. 어쨌든, 연금을 수령한 계좌에는 납부할 수는 없겠죠. 자, 고진숙님, IRP를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증권사에 가입하는 게 더 이자를 받는 건가요? 은행이 유주증인 거거든요. IRP, 은행이나 증권사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증권사가 상품이 훨씬 더 다양하고 ETF 투자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더 다양하고 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은행과 증권사 큰 차이 없다. 아시겠죠? 그냥 집 가까운 은행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옮기시려면 옮기시는 게 좋겠지만 더 이자를 받는 건 아닙니다. IRP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어카운트, 박스,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 항아리를 은행 항아리가 있고 증권 항아리가 있는 것이지, 증권 항아리는 무슨 이자를 더 주고 은행 항아리는 이자를 덜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내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담을 수 있는 상품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옮기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증권사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만,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더 수익이 잘 나오는 걸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썬님,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계좌의 원금과 운용수익 인출 조건, 제한사항, 세금 건부료 등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다 설명해요? 네.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계좌는, 그냥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되죠.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인출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도에서 인출했을 경우에 5.5에서 3.3%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제한사항이 있고요. 세금 당연히 연금소득세로 부과되는 거고,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건보료 지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부과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복잡하시죠? 그렇죠? 네.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이게 한번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 썬님, 연금계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9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사실 상관은 없고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호령님, 공부는 연금 박사님께서 책으로 정리 읽어보면 이해되면 실행. 맞습니다. 공부는 제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틀리거나 잘못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이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공부할 때는 어쨌든 세법 찾아보고 최대한 에러가 없는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7, 8년 동안 연금 박사 방송한 것 중에서 틀린 내용이 없었어요. 간혹 헷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없이 다 최대한 공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뭘 들으면 그 근본 원리를 찾아서 보기 때문에 원리가 찾지 않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연금 박사만 잘 보면 노후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님, 제 이름으로 저축성 연금 7년 납입 10년 지나면 자녀 이름 이전이 가능한 상품인데, 자녀 이름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나 다른 세금이 부과되나요? 당연하죠. 계약자를 바꾸시면 증여입니다. 그죠? 네. 증여이기 때문에 바꾸는 시점, 계약을 증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세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는데, 이전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품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수령 시점을 봅니다. 보험금 수령 시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납부를 다 김미영 님이 완료하셨다면 이 상품은 자녀 이름으로 바꿔줘 봐야 결국은 전부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납부를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은 납부를 하는 중간에 절반을 부모가 내고 절반을 자식이 냈다. 그러면 반반이기 때문에 반은 증여한 거고 반은 증여와 자식 것이 되는 것이지만 납부를 부모님이 다 했다. 이 상품으로 뭘 지지고 볶고 뭘 하든 결국은 다 증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을 계약해가지고 납부를 다 한 다음에 통장을 해서 인출을 해서 빈 계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 것이 된다. 그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네. 보험은 보험료를 누가 냈냐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수영매니아님, 중위소득 계산 시 군인 유족연금도 100% 반영되나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군인 유족연금? 이건 제가 한번 판단해봐야겠습니다. 중위소득 계산할 때 군인 유족연금을 반영하나? 요거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네요. 그죠? 군인 유족연금도 잘 모르는데, 중위소득 계산까지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 모릅니다. 자, 호양킴님, 연금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18세 때 이미 가입하고 60세까지 정년 납부, 40년 가입, 43% 수령. 직장 생활 30년, 재직해도 100만원 이상, 퇴직연금 월 100만원, 1800-3624. 전화번호 틀렸네, 전화번호가. 3824 아니고 3624에서 개인연금 준비 합 300만원, 배우자 맞벌이 200만원, 합계 500만원, 퇴직연금 소진 시 주택연금 가입 정말 쉽습니다. 최대한 노후 준비는 현역 연장입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연금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양캐비님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하셨고 퇴직금 준비하셨고 개인연금 하셨고 배우자분까지 이렇게 또 합치셔가지고 노후 준비 잘 하셨습니다. 네. 켈리님 시청자 247명. 네, 79명 좋은 말씀 해주시는 연금 박사님께 좋아요 누르는 건 매니아입니다.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셨다는 거구나.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가기 전에 좋아요로도 눌러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 뭐, 안 좋아해도 돼요. 뭐, 안 좋으면 어쩌겠어, 사실. 네. 뭐, 연금 박사 안 좋아할 수 있어. 근데 뭐, 저를 좋아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저를 안 좋아하면 여러분 노후가 힘들어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무슨 뭐, 좋아요를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의 노후가 행복해진다. 아시겠죠? 네. 저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좋아요 안 눌러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뭐 그냥 넘어가야죠. 자, 안단태님 IRP 나이 되어 개시하고 새로 가입하면 또 5년이 지나야 개시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5년 지나야지 개시가 가능합니다. 5년. 가입 기간이 5년이 필요합니다. 새로 가입하시게 되면.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IRP 퇴직금이 들어오면 5년은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영규님, 25년 근무하고 퇴직금 2억인데 10년을 나눠받으려는데 IRP가 나을까요? 은행에 넣어서 빼쓰는 게 나을까요? 25년 근무하고 퇴직금 2억이면 퇴직소득세율이 얼마 나오냐면 한 뭐 2, 3%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거 그냥 사실 일시불로 받아도 됩니다. 그냥 은행에 급여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빼쓰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세금만 보면. 자, 그런데 은행에 넣어서 빼쓰는 순간 또 왕창 빼쓰시겠죠? 그렇죠? 왕창.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에 넣어서 빼쓰는 거나 뭐 IRP에 빼쓰는 거나 세금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고정적으로 빼쓰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뭐, 한 달에 100만원, 그 다음 달에 300만원, 그 다음 달에 1000만원,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후추님. 추납하면 연금 71만 9천원 받는다는데, 이미 계속 가입해 3년 정도 연기연금하면 연금 꽤 되겠네요. 어째 살아야 할 텐데, 가족이 없어, 유족도 없는데, 네. 그래도, 나라도 오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 오래 살면 됩니다. 아니, 뭐, 유족 없는데, 뭐, 내가 죽고 나는데 무슨 고민이에요, 그냥. 나 살 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 연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연금 준비 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그죠? 연금 준비하러 와가지고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뭐 상속 준비하러 가가지고 오래 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막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연금을 준비할 때는 일단 최대한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다른 걸로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김밥집에 왔으면 김밥 달라고 해야지 김밥집에 와가지고 저기 무슨 햄버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김밥집에서 파는 햄버거는 맛이 없습니다. 햄버거 집에서 파는 김밥은 맛이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롯데리아 밥버거 먹어봤는데 밥버거 맛이 없더라고. 햄버거는 빵이어야 돼, 빵, 결국.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적을 확실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리아이님, 1인 가구 이제 나중에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집 한 채라고 해도 부부가구가 1인 가구보다 책정액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땡!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부부가구냐 1인 가구냐 상관없습니다. 부부 중에서 연소자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나는 70세인데 배우자는 65세야. 나 혼자 살면 70세 기준으로 연금 받는데 배우자가 65세면 65세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합니다. 젊은 사람이 있을수록 오래 줘야 되기 때문에 연금액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가구보다 1인 가구가 연금액이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습니다, 사실. 네, 금액 차이 안 나고요. 네, 아시겠죠? 네, 부부가구가 더 높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지? 주택연금은 부부냐 단독이냐 중요하지 않고 가입하는 사람 명의 중에서 연소자 기준으로 연금액을 책정해서 그 금액을 평생 받죠. 아무래도 부부가 받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래 사실 거니까,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받는 월 지급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해 가셨죠? 자, 켈리님, 제 딸 96년생 35만, 아들 98년생 특전사 40만 가입 중입니다. 제가 또 연금 해서요. 그쵸? 네. 이 또한 연금 박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연금 박사 됐더니요. 우리 켈리님, 그쵸? 연금은 이제 설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연금 박사는 아니어도 연금 실무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그쵸? 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연금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연금은 연금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쵸? 연금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연금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연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리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네. 그 사람들 다 연금 안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금은 연금 받아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연금이 진짜 좋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물건을 사도 물건을 산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물건 안 산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야, 이거 물건 좋냐 안 좋냐? 백날 얘기하면 뭐해. 그죠? 네. 그죠? 맛있으면 먹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죠? 네. 연금 가입해본 적도 없고 연금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연금 좋냐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금은 연금을 받아본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어떤 연금이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알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 가입 후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과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나중에 일시불로 다 쳐서 세금이 하나도 없나요? 네. 아니면 이자만 연금을 쳐잖아요.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찾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 이자는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건 아시겠죠? 수익은 일시불로 찾으시면 안 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원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세액공제 안 받은 건 빼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다음에 그 계좌에서 발생한 원천이 모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강거둥님 안녕하세요. 연금 수령 월 380만 원 정도여서 의료보험이 약 16만 원 정도인데 알바로 60시간에서 직장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부동산 미계산. 어쨌든 직장을 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 건보를 내실 거잖아요. 자, 이거는 직장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보료를 안 내려고 직장 가입자가 되려고 알바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건보료도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 16만 원 정도이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확히 계산 못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소득을 만드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빠님, 60세에 보험저축, 10년 납입 끝나는데 연금 수령은 언제 가능한가요? 네, 연금저축보험, 연금 수령 거기 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그거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55세 이후면 언제든지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자, 아레카님, 24년도 ISA 포함 금융소득 2천이 넘었는데, 28년도가 되어야 IS 가입 가능하나요? 지금은 가입 자체가 안 되나요? 그냥 가입하고 일반 개수를 좀 사용하나요? 자, ISA 포함 금융소득 2천이라고 하셨는데, ISA 금융소득은 빼고,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아닌 거고, 금융소득 2천, ISA를 빼고 금융소득이 2천이 넘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3년간 ISA 가입이 안 되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ISA 포함이 아니고 ISA 빼고, 아시겠죠? 네. 자, 김미연님, 계약자 아들 16세 이름으로 연금저축 27년도 만기인데 연금 개시 시 세금 부과되나요? 계약자가 아들이고, 연금 개시 시에 누가 타냐가 중요하죠. 연금 개시. 뭐, 계약자 아들 16세가 연금을 타진 않을 거니까. 그죠? 아들이 돈을 내고 아들이 탄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들이 계약자여서 아들이 돈을 냈는데 그걸 엄마가 탄다. 이거는 아들이 엄마한테 주는 거니까. 그죠? 엄마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주는 거죠. 근데 사실 16세 이름이 아들이 냈을 리가 없잖아요. 네, 16세 아들이 냈을 리가 엄마가 준 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보시면 차명계좌가 되겠습니다. 차명계좌.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가입한 금융계좌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거는 어쨌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했으면 아들 타게 놔두십시오. 아들이. 왜 아들이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엄마가 타요. 그죠? 네.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엄마가 탈 거면 어머 명의를 하든가 그냥. 자, 오선웅님 감사합니다. 네, 남박사님도 감사합니다. 봉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썬님, IRP에 퇴직금 받으면 연금 개시는 바로 할 수 있으나 퇴직 원금이 우선적으로 인출되니까 합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네, 수전전에 물론 합쳐놨는데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일단 합쳤으면 분리는 쉽지 않겠죠. 그죠? 네, 요거는 한번 그 해당 금융사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선님 감사하고요. 이중관님 감사합니다. 안단트님 공무원이 10년이 안 돼요. 국민연금과 공적 연금 연계 시에 기초연금이 대상된다 해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기초연금 지급 안 되나요? 공무원이 10년이 안 돼서 공적연금 연계를 하든 혹은 일시불로 받든 이분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공무원 10년을 안 채우신 분들은 공적연금 연계를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네. 까꿍님, ISA 계좌 원금 안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데 맞나요? 중도 인출. 중도 인출 ISA 계좌 네, 가능하겠죠? 네. 가능한데, 가능하면, ISA에서 불리셔야죠. 네. 어쨌든 중도 인출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셀틱 클래스코님 감사합니다. 김미영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매주 월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움 되셨습니까?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 연금박사 신간 출간한 50세 김 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 공부, 그죠? 공부하라는 책이 아니라 김 부장이 평생 월급 500만 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3층 연금 준비하시면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혜이블님 감사합니다. 책 주문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책 주문해 주셨는데요. 네, 책 한번 사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면 여러분 주변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식을 투자하면 사실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도박이 됩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안 좋잖아요. 지금 올라도 불안, 떨어져도 불안.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돈이 돌지 않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해서 연금을 많이 받아서 연금을 많이 써준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여러분이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라이브까지 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연금 잘 준비하셔서 주변에 잘 또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월도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라이브는 벌써 또 3월이네요. 이제 겨울 갔다, 겨울 갔다. 어우, 추워라, 이제. 겨울 갔으니까 이제 봄입니다, 봄. 또 새봄에 여러분들 또, 봄이 오면 또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사내들에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푸르르 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켈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이 노후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막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설레고 그렇죠? 네, 활발해지는 당당해지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연금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책 살 돈 없으면 연금 박사한테 연락하시면 제 돈으로라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